조선에서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퍼나르는 핵심 통로였던 군산은 1899년 개항되었다. 조선 제1의 평야지대가 감싸고 있는 군산은 조선의 농토를 야금야금 손에 넣으려는 일본인들이 들어오며 군산항을 중심으로 세관과 은행, 일본식 주택들을 지으며 각국조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일본인만이 전부인 세상을 만들었다. 지금도 군산항 일대는 군산시간여행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다. 제보 선창에서 여행을 시작해본다. 색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이 째져 있고 그곳에 작은 배가 드나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가 민족 상권인 강경 상권을 축소시키려 선창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여 많은 고깃배를 정박하게 하고 동부 업한장을 만들어 계획적으로 활성화했던 곳이다. 지금은 업한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제맥주 판매장 군산 비어포트가 들어섰다. 비어포트는 군산에서 수확한 보리로 청년들이 수제맥주를 양조하는 공동 양조장이다. 비어포트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뜬다리와 위봉함이 보인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바다를 극복하기 위한 시설물로 다리 자체가 밀물과 썰물의 수위에 따라 다리가 뜨고 내리고 하여 뜬다리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조성한 다리로 쌀 수타랑으로서 군산항의 성격과 기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물이다. 근대화 시기 제분업계를 대표하는 가공과 유통시설이었던 이 공장은 군산 내항에서 이루어진 화물의 이동과 기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창고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건물 외부에 군산 196이라는 글자가 크게 써있고 내부는 둘러볼 수 없다. (1922년에) 지어진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중앙은행격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아시아 침략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붉은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2층 건물로 조선은행의 전신은 순종 3년에 통감부가 설치한 구한국은행이고 1911년에 조선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은 근대 건축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내부로 들어가면 로비에 설치된 바닥 스크린을 통해 근대 군산의 역사를 볼 수 있다. 1층의 벽면에는 군산 근대 건축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으며 일부 건물은 모형으로도 전시되어 실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금고실은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에서 발행한 화폐 등 유물을 통해 당시 조선은행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지점장실은 경술국치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공간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역사를 증언하는 자료들을 전시해 놓았다. (2층에는) 터의 기억을 살피다라는 주제로 쌀 강제 수탈의 모습을 리얼하게 표현한 모형과 시기별 군산의 변화하는 모습을 신문기사와 자료를 통해 전시하고 있어 군산 지역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으며 조선은행이 만들어진 역사와 광복 이후 조선은행의 쇠락하는 과정과 역사적인 가치로 복원되는 과정까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일제의 경제 수탈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군산 근대건축관 건물 옆의 백령광장은 미두장이라 불리던 군산 미두 취인소가 있던 자리이다. 개항장 인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화투는 팩석치기 노름이요 미두는 만석군 노름이라고 했다. 허망하게 돈을 잃은 미두꾼들이 어쩌다 미두장에서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이내 출동한 경찰에 꼼짝없이 붙들려갔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미두 회사들은 철저한 관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은 근대기에 건립된 목조 건축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곡물을 반출하고 토지를 강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금융기관이다.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은 일본 나가사키에 본점을 둔 은행으로 우리나라 최초 지점은 1890년에 문을 연 인천지점이다. 현재는 미술전시관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한켠에 18은행의 역사를 전시해둔 곳이다. 나가는 방향의 문을 나오면 제18은행의 금고와 안중근 의사 여순과목을 재현해 놓은 전시관이 있다. 군산이 안중근 의사의 고향도 의거장소도 순국장소도 아니지만 근대 역사 교육의 도시라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작은 공간이나마 안중근 의사의 희생정신과 대한 독립의 열망을 전하기 위해 전시관을 조성했다고 한다. 조선 총독부 주도로 대형화된 군산항은 우리의 쌀을 일본으로 퍼나르는 핵심 통로였다. 이 동네의 이름을 장미동이라고 지었는데 수탈한 쌀의 곳간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커다란 창고를 짓고 호남과 충청에서 운반해온 쌀을 창고에 모았다가 배에 실으며 장미동이라 하였으니 그 시절 선조들의 한숨이 들려오는 듯하다. 근대 역사 박물관을 지나면 군산세관이 있다. 옛 군산세관 건물 옆에는 현재의 군산세관이 있다. 1908년 지어진 옛 군산세관은 많은 부속 건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본관 건물만 남아있다. 국내 현존 서양 고전주의 3대 건축물 중 하나라고 하며 호남관세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옛 군산세관 안쪽에는 인문학 창고 정담 그리고 먹방이 하우스가 있다. 세관 창고의 뼈대를 그대로 두고 카페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고 있다. 먹방이 빵과 커피 한 잔에 휴식을 취해본다. 커피와 먹방이 빵 덕분에 당 충전을 하니 다시 걸을 힘이 생겼다. 길 건너 구조선식량영단 군산 출장소로 가보았다.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 이후 전시체제에 접어든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쌀을 강제로 공출하고 배급을 통제하기 위해 1938년 조선식량영단을 설립한다. 구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건물은 1938년에 건립되었으며 광복 이후 2014년까지 외자청 군산출장소, 조달청 군산사무소, 군산시청 제3청사 등의 공공용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식량 가격 및 유통량을 조절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조선식량영단의 군산출장소 건물로 일제에 의한 호남 평야 지역 쌀 수탈의 역사를 간직한 증거물로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히로스 가옥이다. 신흥동 일본식 가옥으로 유명한 이곳? 건물과 정원이 아름다워 군산을 찾는 많은 여행객과 연인들의 포토존으로 인증샷을 찍는 이곳은 일제강점기 군산 지역의 유명한 포목상이었던 일본인 히로스가 건축한 2층의 전통 일본식 목조 가옥이다. 2000년대 초 장군의 아들, 타짜, 바람의 파이터, 범죄와의 전쟁 등 다수의 영화가 촬영되었다고 한다. 촬영된 영화 중 이 집과 어울리는 영화는 타짜이다. 히로스는 포목을 장사하는 상인이지만 그 부의 원처는 미두장이다. 조선인은 미두장에서 전 재산을 없애지만 일본인은 미두장에서 부를 일구어낸다. 히로스는 미두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이곳 군산에서 크나큰 부를 일구어냈다. 단순한 포목상은 아니었나 보다.
동국사는 1909년 일본 승려 선흥불관에 의해 창건되어 일제강점기 36년을 일인 승려들에 의해 운영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온 뼈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이다. 우리나라에 남겨진 일본식 사찰로 대웅전과 요사체가 실내 복도로 이어진 것이 특징이다. 화려한 단청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무런 장식이 없는 처마와 대웅전 외벽에 많은 창문이 일본색을 나타낸다. 등록문화재 제64호인 동국사의 대웅전은 건축 자재를 일본에서 가져와 지었다고 한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해망굴이다. 월명공원자락 끝에 자리한 해망굴은 수탈한 쌀을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실어 나르기 위해 군산 구도심과 군산 내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길을 만든 거다. 1926년 만들어진 이 터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쌀이 일본으로 날라졌는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온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한국전쟁 당시엔 북한 인민군의 지휘소로 요긴하게 사용되었다고 한다. 당시 연합군 공군기들이 수차례 공격을 하였던 흔적이 터널 입구에 남아있다. 많은 공격을 받은 흔적만 있지 아직도 건재한 터널을 보면 참 튼튼하게 지었다는 씁쓸한 기분은 뭘까? 이 터널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조선인들이 피땀을 흘렸을까? 아니 얼마나 돌아가셨을까? 생각하니 눈앞이 흐려진다. 해망굴을 끝으로 군산 여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